박형준의 생각TV.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 수가 1000명이 훌쩍 넘고 세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면 입국 제한 조치를 하는 나라들이 수십 개국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정말 따져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고 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 자체는 정치색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을 대응하는 것은 분명히 정치적 효과가 있죠. 그리고 정치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그런 나라들만이 지금 확진자 수가 수백 명대로 늘었고, 한국과 같이 그걸 거의 완전히 열어놓은 나라는 결국 지역사회 감염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한국, 일본, 이탈리아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대로 막지 못한 나라에 속하는데, 그 세 나라의 공통점이 초기에 중국인 입국 통제를 정확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적인 고려 또는 경제적인 고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세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한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잡고 우한폐렴도 잡고 중국과의 어떤 외교도 이 기회에 한번 득을 보고, 그래서 시진핑 그 방한도 앞당기고, 이번 기회에 중국과 한국이 아주 친밀한 운명 공동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웃나라임을 확인받고, 또 경제적으로도 중국이 제일 큰 나라니까, 우리하고 교육이 큰 나라니까 경제적 영향도 좀 줄이겠다. 한마디로 욕심이 과했던 거죠. 우리가 국정을 함에 있어서 항상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바이러스 문제에 있어서는 그 외교적 고려, 경제적 고려를 하기 전에 국민 안전과 생명, 그리고 바이러스 확산을 초기에 통제해야 된다는 원칙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역대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메르스도 그랬고, 신종플루도 그렇고, 사스도 그랬고, 또 각종 팬데믹이 그랬지만 초기에 방어를 못하면, 그 초기 방어망이 뚫리면 그 다음에 막는 것은 정말 힘들다 하는 것을 보여줬죠. 사실 중동 메르스만 하더라도 초기 방어에 실패해서 병원 중심으로 이 확진자들이 나오고 사망자들이 나왔지만, 지역사회 감염은 그래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 그 방어 태세를 그런 문제들이 생긴 다음에 확고하게 그물을 쳐서 어느 정도 지역사회 감염은 막을 수 있었죠.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게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많은 신종플루 환자가 생겼고, 일종의 독감의 일종이죠. 그리고 또 타미플루라고 하는 백신이 개발이 돼서 그나마 통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게 확산되는 것은 공기를 통한 전염이기 때문에 막기 어려웠죠. 그리고 사스의 경우에는 초기 방역을 잘해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또 잘 막았습니다. 이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침을 통해서 주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메르스나 이 사스와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초기에 방어를 하는데 실패를 한 것이죠. 이 초기 방어 실패를 지적을 하고 중국인 입국 통제를 안 한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두고 그 왜 정치적으로 공세를 피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치적 공세가 아니죠. 문제를 정확히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 지적된 문제들을 지금이라도 해소하려면, 물론 지역사회 감염이 돼서 이제 중국인 통제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 그게 왜 의미가 없습니까? 그래도 바이러스의 입구는 막아줘야죠. 막아주고 안에서 방역망을 최대한 가동을 해서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뒷북치는 조치라는 둥, 또는 지금에 와서 그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둥, 이러면서 그 구멍은 계속 뚫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 구멍으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중국 유학생들이 새 학기가 되면 한 7만 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들이 지금 입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것을 뭐 다 통제를 한다고 하지만 잠복기에 있으면은 그게 뭐 발열 조치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계약을 늦춰서라도 일단은 막고 그 막지 못하고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치를 취해서 그들이 이 감염자가 자기도 모르는 감염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 없이 지금 그 구멍을 뚫어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을 두고 왜 뒷북을 친다고 그러죠? 그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역사회 감염을 막고 이러기 위해서는 국내의 방역망을 철저히 하는 것과 더불어서 입구를 통제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잖아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오히려 그렇게 지역사회 확산이 되고 사망자가 2천여 명 이상 나고 수십만 명이 감염됐을 것으로 그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한국인들을 오히려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지역사회 감염 다 일어났는데 뒤늦게 한국인들 격리하고 통제하고 또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런 통제를 할까요? 그러니까 초기에 못했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 이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막아야 됩니다. 막고 또 안에서 해결할 건 안에서 해결하고 이것이 온당한 정책이지 항상 정책을 쓸 때 한쪽에 큰 구멍을 만들어 놓고 가장 중요한 것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대가를 아주 엄청나게 치르는 거죠. 초기 대응하지 못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하고도 외교 관계가 좋아졌나요? 중국이 우리가 그렇게 중국인들을 염려해주고 또 중국의 입장에서 뭐 여행객 통제도 안 하고 이런 어떤 것을 했다고 해서 중국이 고마워합니까? 오히려 지금 중국의 황구시보나 중국 인민일보 다음으로 중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산당의 사실상 외곽 기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황구시보에서는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대로 통제 못했다고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또 청도에서는 한국인들을 격리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은 중국 정부나 중국 사람들은 한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아니라 자국민들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선순위가 틀리니까 결국 중국하고도 굉장히 어색해지지 않았습니까? 외교관계가 이것 때문에 좋아졌다고 볼 수가 없죠. 경제적인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거죠. 초기에 경제적 내수 위축이나 소비 위축을 염려해서 국민들에게 확진자 수 안 늘어나니까 활동 자유롭게 하시라, 곧 잡힌다. 이랬다가 지금 그게 방심하는 통에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서 실제로 지금 그로 인한 경제적 고통은 처음에 막았으면 그때 잠시 피해는 있어도 그 뒤에 회복이 될 수 있는 이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 규모만 하더라도 초기에 방어했을 때와 지금 방어하지 못하고 뚫렸을 때의 피해 규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심지어 무디스 같은 데서는 한국 경제의 금년 경제 성장률을 0%대로 예상할 정도로 그 경제에 대한 충격도 어마어마하게 커진 것이죠. 그 경제적 충격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리의 민생 경제로 다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업하는 분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허사가 돼버린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정을 할 때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지금 잡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3마리 토끼를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목이 되는 토끼를 놓침으로 인해서 그 3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왔죠. 그렇기 때문에 국정회의에서 동태적 균형 감각을 갖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들 마음을 핥히고 있습니다.
처음에 당정청 회의 끝난 다음에 대구 경북 봉쇄를 얘기했다가 봉쇄라니요. 봉쇄가 행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해서 그 지역민들을 마치 큰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몰아붙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대구 경북 주민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줬죠. 또 거기다가 박능우 장관이라는 사람은 대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대한감염협회에서 초기부터 중국인 입국 통제를 하는 것이 바이러스의 입구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권고를 여러 번 했는데도 감염협회에서 그런 그 권고를 한 적이 없다고 그것도 국회에 나와서 허위 증언을 했습니다. 이건 아니죠. 이번 그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 간 한국인이 가지고 온 것이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런 것으로 보면 결국 한국인에게 책임이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중국인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 한국인이 주범이다. 이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이건 소위 그 정부 부처 장관으로서 할 말이 아니죠. 또 하나 이 정치권에서는 특히 여권에서는 이번 기 모든 문제가 신천지 때문이다. 그래서 신천지를 공격하지 않는 사람은 신천지하고 결탁한 것이다. 신천지를 비판하지 않는 것은 신천지를 도와주는 거다. 또 그 범죄를 비호해 주는 거다. 이런 논리로 역공을 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정치적 프레임이죠. 사실이 그렇습니까? 엄격히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확진된 31번 환자가 그 신천지 교인인데 이 신천지 교인이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는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교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천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는 과정에서 그 예배 보는 방식이 특수해서 감염이 엄청나게 일어난 거죠. 그것이 또 확산이 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마 어디선가 중국으로부터 하여튼 감염된 사람들이 또 뭐 2차 감염을 시켰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온 것 아니겠어요? 그럼 원인은 신천지가 제공한 건 아니죠. 다만 신천지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서 그렇게 크게 확산이 됐으니까 빨리 행정당국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은 분명히 신천지 교회에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가 그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신천지 교회는 다른 거 다 따지지 말고 국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름대로 협조는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당국이 원하는 정보를 그렇게 충분히 제공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명료하게 지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를 신천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 이게 일종의 책임 전가죠. 책임 회피고 자신들의 문제를 마치 남의 탓으로 돌리는 또 한 번의 내로남불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부가 초기 대응을 잘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메르스 처음에 그 방역망 뚫렸다 그래서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정부가 소위 그 슈퍼 전파자다 이런 비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그대로 지금 돌려받아야 될 그 입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사회 감염이 됐고 심각 단계로 올라갔기 때문에 입구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회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여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 정부가 이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전문가들이 중심에 서야 됩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이 관련 방역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취합을 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행정이 정확히 지원해주고 전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괜히 컨트롤 타워라고 해서 국무총리가고 뭐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거의 보고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실제로 저도 정부에서 일을 해봤지만 컨트롤 타워는 간단 명료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질병관리고 방역관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질병관리본부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요구하는 거를 최대한 협조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고요. 또 환자들도 국민들이 사실 많이 불안해하긴 합니다만 이것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치사율이 그렇게 높은 병이 아니고 지금 사망하는 분들은 대부분 질병이 있어서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분리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따로 마련하는, 그러니까 환자들을 여러 층으로 분류해서 거기에 맞는 방역 진단 치료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질병관리본부 중심으로 되고 행정은 지원을 해줘요. 그것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무엇이 진단 키트가 필요하다 하면 진단 키트를 공급해서 제공을 해준다든지, 방역 지금 복이 없어갖고 의사들이 난리라니까 그런 것들을 또 지원을 해준다든지, 마스크를 제때 공급해준다든지, 이런 게 이제 행정이 해줘야 될 일이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지혜로 극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호근 교수가 그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이 사회학적 방역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불안은 크게 과거의 고통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나오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들이 한 열흘이라도 가능한 한 접촉을 줄이고, 소위 수칙을 정확히 지키고, 마스크 정확히 써주고, 손 제대로 씻고, 필요하다면 장갑을 끼고 사람들을 대하는 이런 어떤 수칙을 정확히 지킨다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한번 해보자 하는 이 마음만 불러일으키면, 우리가 태안의 그 유조선 사태에서도 봤고, 금모으기 운동에서도 봤고, 금융위기 때 일자리 나누기에서도 봤듯이, 또 국민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협조가 잘 되는 국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면에서 놀라운 에너지가 있는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잘 조화롭게 해서 이러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 통합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기에 또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뭐 프레임을 걸어서 그 정치적 공세를 하려고 하는 것을 일단 제어를 하고, 그러나 이 정부와 이 대통령이 국민 초기 방어를 못해서 지금 뚫린 건 사실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확실하게 뚫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과 성찰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감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습니다, 송구합니다, 그러나 힘을 합쳐서 이거를 극복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초당적 협력도 끌어내고, 또 이 국민들을 그 시민적 덕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에너지를 불러넣도록 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과 이 정부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또 안 하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누군가를 마녀 사냥해서 넘어가겠다, 이런 수 쓰면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 위기임을 직시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세우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으로 박형준 교수의 생각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세요.